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고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MBTI가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할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철학적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철학은 절대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철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 강사 문성욱입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공고, 심지어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MBTI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MBTI가 나름 과학적인 근거도 있을 테고요. 또 재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재미와 소통에서 스몰 토크의 소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제 MBTI는 INFJ, 인프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프제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꽤 많이 하죠. 사회심리학자 알트만 그리고 테일러가 이야기한 사회적 침투 이론을 통해서 이 MBTI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알트만과 테일러도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의 문제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얕고 덜 친밀한 수준에서 더 깊고 친밀한 수준에도 이동해가는 과정을 MBTI가 현격하게 줄여주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탐색적인 감정 교환을 통해서 신뢰감 그리고 친밀감을 지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상대방의 외모, 행동 등의 첫 인상의 단계를 거쳐 사는 지역 등을 묻는 공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고요. 어린 시절과 같은 과거 이야기를 통해 대화의 내용이 심층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의 핵심은 자기개발 또는 자기 노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 침투 이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MBTI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자기개방이 이루어지고 단계를 빠른 시간 내에 심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MBTI에 열광하는가? 혹시 대면적 관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장 빠르게 타인의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관상이나 혈액형, 성씨 등과 같은 일부의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지금까지 규정해왔던 그 많은 오류들을 MBTI를 통해서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형성 또는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미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TI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미국의 교육학자 넬 라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라딩스는 배려, 공감, 책임의 감정을 도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보고 배려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라딩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비롯되는 자연적 배려의 원형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공감, 책임에 대해서 자녀의 응답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하죠. 즉, 모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 즉 타인에게 배려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배려로 점차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친근한 관계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주변 사람, 더 나아가 타인, 더불어 생태계 전체에 대한 배려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니 다른 아이까지도 소중하고요. 그것이 더 발전시켜서 아동 전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배려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 능력 그리고 배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자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가장 핵심은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도덕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보죠.
논어의 자공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내가 마음속에 꼭 지녀야 되는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죠. 그것을 바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는 한자는 같을 여 플러스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한자의 마음심은 실제 동양 철학에선 사람인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과 나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역지사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도덕적이어야 남과의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덕, 공감, 배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에 대한 수양이 가장 먼저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각자의 역할에 맞는 도덕적인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정명이라고 얘기하죠. 바를 정의 이른명. 올바른 각각의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답다라면 그것이 가장 도덕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모든 공감과 배려의 시작은 나의 도덕적인 실천, 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첫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외형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가져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누가 봐도 술을 참 잘 마시게 생겼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누가 봐도 첫인상은 지나가다가 술을 다 마실 것 같이 생겨도 저는 전혀 술을 입에 못 댑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첫인상은 지극히 주어지는 몇 가지 정보에 의한 분석 과정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효율성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 내린다면 나에 대해서 보여줄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요소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단정, 그리고 지나친 기대 또는 상상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MBTI 같은 몇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 또는 그 사람의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단정적인 정보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상대방에 대한 조금의 백지의 여백, 즉 상대방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